내 고점이 내 본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선 실현시켰기 때문이죠. 투자의 대가이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랑 부자보다 더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 척하는 게 문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소박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라기보단 나를 위한. 아까 우리 요거 시작하기 전에 네. 교수님이 포모 현상, 제가 이제 포모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심리학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라고 근데 아까 보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fear of 뭐뭐뭐 이거는 많이 쓰는데 포모란 말을 쓰기는 쓰더라고요. 근데 논문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쓰긴 쓰더라고요. 좀 그래서 확인해 봤잖아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심리학 논문에서도 쓰기는 쓰더라고요. 쓰는데 사실 포모란 표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측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려면 그거를 수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 지적인 능력을 측정 가능해야 할 수 있는 연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네. 순간적으로 이걸 고민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건 어떻게 측정하지?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회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어떻게 측정할까? 물론 질문과 문항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연구 문항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욕구보단, 혹은 좋은 상황으로 가지고 싶은 욕구보다는 네. 나쁜 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회를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문항들을 이렇게 쭉 보고 측정한 연구들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게 아니라 나쁜 상태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잃을까 두려운 것처럼 돼 있지만 네. 사실은 기회를 잃고 난 다음에 그 허탈함 혹은 박탈감 혹은 자책감이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쁜 상태. 네, 그러니까 그 기회 자체의 매력이 아니라 기회를 무엇에 대해서 기회가 날아갔다는 것에 대해 느끼는 그 상태에 대한 두려움. 그거로 봐야 되는 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어떤 뭐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나는 나쁜 상태에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없는 사람들은 네. 아무리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도 자기는 저 동네, 저 집, 저 회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없으면. 너무 없으면. 근데 너무 이것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상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전 뭐 이런 것에 네네. 좀 많이 민감한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용당할 수도 있고. 네네네.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서 쭉 보니까 접근 동기는 거의 없고 회피 동기만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학문에서요. 네.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면 네. 되게 영어권 연구자들은 이럽니다. 팬시한 것 같지만 예. 사실은 낭비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기존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굳이 하나의 현상이나 한 변수인 것처럼 말을 해서 더 나중에 괜히 혼란감만 준다. 마치 새로운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정의를 제대로 내려라.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회피 동기만 강하고 접근 동기는 별로 없는 분들. 네네네. 이런 분들이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상태라기보단 그 상태만큼은 피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많이.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마감 임박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분. 네네네. 근데 딱 봤는데 저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물건인데 마감 임박이 아니라 마감 1초 전이라 그래도 나는 영향을 안 받겠지. 그러니까 그 반대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접근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보면 한국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내가 그 꼴만큼은 안 당하겠다. 그 상태만큼은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는 굉장히 강한 분들. 또 주변하고도 많이 비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좋은 표현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나쁜 거, 그러니까 이런 상태만 이런 그 꼴만큼은 되기 싫어. 이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만큼 없어야 되는데 최소한 집에
온수가 안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최소한 뭐뭐만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만큼은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몇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 삶에서 네.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근데, 떡볶이가 더 좋으세요? 김밥이 더 좋으세요? 라고 했을 때, 예.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회피 동기만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왜 평생 나는 뭐 좋아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는 참 책임감 있어요. 아이가 참 어른스러워요. 이런 말 많이 들은 분들, 이런 말 많이 들은 분들이 회피 동기는 아주 강한데 네. 접근 동기를 키워낼 기회 자체가 없는 네, 그런 분들 많죠.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많아요. 네. 또 집단 문화도 있고 약간 비교도 되게 많이 하게 그러니까요. 되고. 네.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피 동기보다는 접근 동기가 좀 더 강해야.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접근 동기가 무언가를 오래 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접근 동기가. 네, 회피 동기보다는. 무언가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 은퇴 설계 프로그램,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에 혜택 보는 상품이죠. 네. 그거 빨리 해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자주 해지하면 절대 안 되죠. 안 좋잖아요.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같은 건 오래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실손실비보험,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일 하루에 990원씩 내서 막으세요. 사실 실손실비보험은 해지를 해도 예, 그렇죠. 큰 손해 없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으면 갈아탈 수도 있고. 네. 근데 목적 자체가 은퇴 설계 프로그램은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에 혜택 보는. 네. 실손실비보험은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안 좋은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각각 실제로 광고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는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를 위주로 보여줘요. 접근 동기 호소하는 광고를 더 많이 네. 보여줘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회피 동기, 그러니까 실손실비보험 광고를 누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들어요? 이런 꼴 안 당하려고 드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막 무섭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오래 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너 그거 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그걸 지금 당장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중에 그 실전 심리학자들이 바로 보험회사인 거죠. 예. 위대한 분들인 거죠. 마케팅을.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을 다 각각에 맞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투자는 네. 어떤 분이 장기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30년 후에 이런 행복한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사람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접근 동기. 네.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투자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동을 꼼꼼히 잘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꼴만큼은 안 당하겠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오래 하게 만드는 건 내가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저 푸른 초원이든 그쵸? 아니면 그림 같은 집이든 뭐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그쵸? 소망이 있는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미래에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 네.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그래도 최소한 필요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길게 들고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길게. 예. 내가 친구들 앞에서 이런 푸대접만큼은 안 받을 거야. 그게 오늘을 사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게 해주는. 네. 그런데 오늘 무조건 모든 걸 열심히 하면 그 장기 투자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첫 번째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회피 동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네. 네. 내가 진짜 이 꼴만큼은 안 당할 거야. 이런 일만큼은 나한테 있으면 안 돼. 이런 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회피 동기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접근 동기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잘 놀아보셔야 되고 행복한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며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이 나한테는 멋진 거야 라고 그려보는 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균형, 네. 다양성. 그 균형이 모든 이어져요. 양쪽의 동기가 다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약간 그 회피 동기 이런 게 일종의 쏠림 현상하고도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할 때도 회피 동기만 잘 발달된 분들이 모여있는 회사면 네. 좋은 사업을 못 해요. 막 성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소비자에 대해서도
바이어스, 편향. 네, 계속 네. 편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야, 걔 무슨 음식 좋아해?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걔 안 매운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걔가 안 매운 거를 먹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피 동기가 강한 분들은 이런 상황만큼은, 이런 꼴만큼은 안 당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아, 제가 저 음식 먹을 때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음식을 먹을 땐 화를 내는구나. 짜증을 내는구나. 계속 그거 위주로 담죠. 그러니까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 회피 동기가 계속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좋아하시는데요. 조용한데.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조용하다고 신나고 그러니까 조용하면 안심하고 편안한 거죠. 조용하고 안심하고 편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가면 제일 심심할걸요? 평화로운 거죠. 네. 물론 그 평화도 내가 모르고 가면 평화도 보장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회피 동기가 강한 분들은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셨대. 네. 그런데 고객의 니즈라고 파악해 오신 것 10개 중에 9개가 고객이 뭘 싫어하는 거야. 그럼 그걸 조치하고 제거하면 고객은 편안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죠. 네. 근데 추구하신 건 고객 감동이에요. 그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되고, 네. 그 사람을 안심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선, 그쵸? 그 사람이 싫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걸 막아내야 되죠. 치워줘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도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반쪽짜리 정의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두 개가 다 있어야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소한 것도 기억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면은 철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거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는 철든 거죠. 네. 우리가 얼마나 철들었는데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균형이에요, 사실은 균형.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습관적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 이제 막 복귀해서 보면은 그러면 회피 동기가 있는 사람보다 접근 동기가 있는 사람이 투자를 잘하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또 너무 또 쏠리기도 하고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둘 중에 하나를 좀 막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갖고 있고 사실 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을 접근 동기로, 회피 동기가 필요할 때 회피 동기의 마음과 메시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적재적소. 적재적소. 은퇴설계 프로그램 광고에 바로 접근 동기용 광고가, 그 다음에 실손실비보험 광고에 회피 동기용 메시지가 가야 되는 것처럼. 야, 저도 모르게 막 이분법으로 막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김기열 교수님은 또 이렇게 과자 하나를 이제 까서 또 되게 자연스러우신데요. 저 몰랐어요. 네, 슬쩍 먹는 거 더 괜찮아요. 네네, 몰랐습니다, 저. 과자 봉지 정말 스무스하게 까셔가지고. 네. 대기업 회장님들하고 하실 때도 이렇게 드시면서. 네. 그분들도 좋아하시겠다. 네. 제가 사실 여러 그 CEO 분들의 이제 집무실이라든지 뭐 장차관 방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다과가 다 있어요. 근데 먹어. 먹으면서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근엄하게 다 이거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되게 친한 사람 앞에 가서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는데 그 아래 직원들이 뭐 회의 불려와서 이거 까먹겠냐고요. 저는 두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먹어도 됩니까? 네. 먼저 이렇게 여쭤보시는. 네. 또 다른 버전은, 네.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되나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한다라는 건, 나는 원래 이걸 많이 먹은 사람이고, 예.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라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난 이 음식을 잘 모르는데 네.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옆에서 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경일 교수, 네가 예.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사무실이나 그때 들어가서 뭐 먹을 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살짝 그 사람의 안목을 칭찬한대.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뭔가 자꾸 음식이, 그러면서 또 어쨌든 먹는데요, 씨가. 그리고
그리고 네. 이게 좀 그래도 좀 많이 뵌 분을 네. 보면 나 이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사실 저를 위해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런 농담을 내가 준비했잖아요. 김 교수님 이거 좋아하시는 줄 알고 이런 얘기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늘 하여튼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은 다른 이제 동료 교수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너는 어디 가서 먹을 팔자는 정말 타고났다. 네. 과자 하나 먹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거 좋아하세요. 안목 있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너 그러니까 뭘 얻어먹을 때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는. 너처럼 뭐 얻어먹을 때 머리 좋아지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맞습니다. 그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고 군대 있을 때도 참 잘 얻어먹었어요. 저는. 참 잘 얻어먹었어요. 네. 그게 평소에 언행에서부터 나오고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인식시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먹는 거에 인색하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농담으로 그래서 한국식 인사라고 제가 이제 유학 중에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너 밥 먹었냐고. 그걸 왜 물어봐? 나중에 그래서 그 미국 후배들이 이제 친해지니까 미국 후배들이 신입생들이 오면 저한테 데리고 와요. 미국 신입생이죠. 네네. 미국 신입, 저쪽 가면은 있잖아. 영어가 그렇게 시원찮은 안 트는데 외국인 학생인데 경일이라고 있어. 밥 사준다고? 가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시간상 질문을 하나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였지? 뭐 어차피 올해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뭐요? 본전의 기준이 본전 내 계좌의 사상 최고점, 한창 내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 시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본전 아닌 본전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1,300만 원 갔다가 다시 1,000만 원으로 오면 본전인데 심리적으로는 300만 원을 손실이죠. 잃은 것 같고 이게 저만은 아니고도 어떤 분들이 이거를 놀부계산법 정말요? 놀부계산법 용어 너무 재밌다. 놀부계산법. 네. 요게 이제 사람들 누구나 이제 같은 생각을 하기는 할 텐데 왜 그렇게 자꾸 최고점을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게 왜 내 고점이 내 본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토큰으로 하면 잘 안 나와요. 토큰이요? 토큰은 이제 우리 지폐, 화폐가 아니라 토큰으로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본전. 이른바 얘기하는 그 본전 효과가. 본전 효과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쓰진 않지만. 근데 토큰이 뭐냐? 도박장에서 얘기하는 쓰는 칩. 네. 이런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칩이나 아니면 토큰이, 소위 말해서 내 돈이라고 하는 느낌을 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장에서 왜 칩 쓰냐면요. 사람들 베팅을 더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쓰게 하려고. 이게 내 돈이 아니라 도박장 돈으로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뭐 하우스머니 이펙트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하우스머니 이펙트가 뭐냐면 도박장 돈으로 돈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못 쓰게 하고 실물 화폐가 실제 화폐가 아니라 그 칩으로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확 던질 수 있죠. 네. 확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현되지 않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실현되지 않은 그 이득인데 이게 여전히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마음속에선 실현시켰기 때문이죠. 1,3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1,300만 원에 대한 상상과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상상과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처럼. 네, 그러니까 말하고 인간은 말한 것, 상상한 것, 그것에 가치가 부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이득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고점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사실은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죠. 그런 말은. 약간 저거는 아직 내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게다가 그런 수익이 났다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점 시제를 굉장히 쉽게 헷갈리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300만 원의 수익이 났어. 현재까지. 시제가 딱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면 그냥 1,300만 원의 이득이죠. 그러니까 300만 원의 이득. 300만 원. 시점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그 시점이 사라지면 3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내려가면 300만 원의 손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
팔지 않았는데 현재까지의 이 수익률이 좋아서 1,300만 원이야 해서 시세가 다 빠져버리면 그냥 이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에 대해서 시제에 대한 말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우리 뇌에다 대고 우리가 300만 원 이득, 300만 원 이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아져요. 아, 1,300까지 갔었는데 막 이거.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네. 고점에 대한 말을 많이 하거나 예. 아니면 거기까지 갔었잖아 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네. 거기 심지어 오늘 올라간 것도 이렇게 올라갔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서 팔지 못하거나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오히려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가 많죠. 그래서 말을 좀 바꾸면 평상시의 말 자체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투자 대비 원금은 건졌어.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그러니까 그 밑에 지점을 자꾸 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 투자의 대가이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랑 그다음에 이런 우리 일, 투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일, 기업에서 하는 일의 대가이신 분들의 그 표현이 비슷하게 호환성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 전문가들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 척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일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도 부사장인데 행동은 사장처럼 혹은 말은 사장처럼 하면서 일은 부장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최악이다. 바꿔라. 네가 부사장이면 말은 그 부사장 밑에 있는 전무 정도로 해라. 행위는 말과 행동은 대신 생각은 그 다음에 일은 사장처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300만 원에 대한 얘기들을 밑을 깎아서 얘기해야 돼요. 소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1,000만 원을 투자하셨다면서요. 1,000만 원 투자해서 이제 손해는 안 봤어. 손해는 안 봤어. 여기서 말을 멈출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진짜로 신기하게도 그 1,300만 원 했으면 그냥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나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00만 원 됐다, 400만 원 됐다 막 캡처해서 보여주고 막 인증샷,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그런 거죠, 또.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을 소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되게 소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소박하게 표현해라. 소박하게.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라기보단 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설레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거 잘 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시작해보자. 그런데 이미 시작됐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다음부터는 말은 겸손해져야 돼요. 시작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 말을 좀 세게 설레발을 치듯이 약간 이러면 그래야 동력이 생기죠. 근데 이미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동력은 만들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겸손해져야 되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심리학자들이 하는 있는데 이게 아마 투자에도 아마 그대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임팩트가 좀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좀 바빠서 다른 일 못하다가 이제 왜 윗골이 단다고 하는 거 있거든요. 장중에 얼마까지 갔다 오거나 아니면 주중에라도 얼마 갔다 오거나 그러면 못 봤으면 사실 못 봤을 때 이때도 있었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내가 HTS나 뭘 보고 있었어. 미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어. 거기에서 오는 그 임팩트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경험을 했을 때의 감각과 이전의 과거의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가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가치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이제 끝났어요. 이 6개월간의 치료에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앞으로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고 고통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양쪽의 고통은 똑같죠. 보험회사는 얼마나 지급해야 될까요? 이미 완료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1,000만 원 보상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똑같은 치료가 6개월 후에 있다고요? 2,000만 원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가치는 항상 평가절하야 돼요. 절반. 절반. 그러니까 내가 안 본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평가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보상이든 이득이든 급여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은 끝난 다음에 바로 돈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끝나기 전에 받거나. 예. 나중에 주세요. 이거 최악이에요. 이거 나중에 주세요. 정말 최악이에요. 예. 그럼 내가 오히려 약자 됩니다. 받아야 될 내가. 예, 받아야 된다. 약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안 본 것에 되게 웃기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네. 내가 안 본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그죠. 저 현상은 똑같은데. 예. 예. 현상은 똑같이 일어났는데 내가 안 본 것에 대한 내가 놓친 것에 대한 후회는 오히려 별로 없다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후회를 덜 하려면 덜 봐야죠. 너무 많이 봐서 불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재밌다. 그래도 한 3분의 1은 한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도를 같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원체 교수님이 바쁘셔가지고 다음에는 네. 뭐 사주실 거예요? 진짜 말씀만 했죠. 제가 그걸로 꼬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제가 메뉴랑 같이 이렇게 보내드려야겠네. 그래야지 빨리 선점을 하겠네. 예, 일정 선점하려면 메뉴랑 같이. 요 건물이 맛집이 많더라고요. 네네. 다음번에 그럼 수육으로. 수육으로. 섭외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담배 한 보루 가져가서 섭외에 성공한 그 PD도 있어요. 정말 강연을 안 하는 교수님인데. 그러면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은 뭐 좋아하시나요? 현준이 뭐 좋아하지? 제가 유현준 교수님한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니? 섭외를 했다가 한번 고사를 이제 받아가지고 물어볼게요. 형 뭐 좋아해? 진짜 여쭤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답신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왜냐면 지금 명절 때라서 선물 보낸 줄로 착각할 거야. 아무튼 유현준 교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알려드릴게요. 섭외까지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교 교수님 다음 시간 또 저희가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